온라인 사회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네이버 클로바 더빙을 활용하였고 인디스쿨 세아쌤의 슬라이드를 기반으로 제작하였습니다. 단원에서 학습한 내용을 다양한 방법으로 정리해 봅시다. 지금부터 대단원 마무리 활동을 시작하겠습니다. 교과서 10쪽부터 71쪽까지 12분 동안 요약 정리할 예정입니다. 설명이 매우 빠를 예정입니다. 집중해서 따라와 주기 바랍니다. 일단원의 첫 번째 소주제인 민주주의 발전과 시민 참여에서는 민주화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 과정을 이해하고 시민의 정치 참여로 민주주의가 발전해 왔다는 사실을 파악함으로써 민주사회 건설을 위해 노력하는 태도를 길러보았습니다. 4.19 혁명의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960년 2월 28일 대구에서 이승만 정부의 부정부패를 알리기 위해 학생들의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3.15 부정선거로 3.15 마산의거가 일어났고 그 과정에서 김주열 학생이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사망합니다. 이로 인해 4월 19일 전국에서 많은 시민과 학생들이 시위에 참여합니다. 무력 진압에도 불구하고 시위는 거세졌고 이승만은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시민들은 질서를 지키면서 사회 혼란을 바로잡으려고 노력했습니다. 4.19 혁명은 시민과 학생들이 이승만 정부의 독재와 부정선거로 짓밟힌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자 했던 대규모 시위였습니다. 5.16 군사정변으로 부당하게 권력을 잡은 박정희는 헌법을 바꿔가며 독재를 이어갔습니다. 유신 헌법을 선포한 후 박정희는 민주화를 요구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무참히 빼앗았습니다.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국민의 노력은 계속되었고 1979년 박정희는 부하에 의해 사망합니다. 그러나 전두환이 중심이 된 신군부가 다시 정변을 일으켰고 민주화를 요구하는 국민들을 탄압합니다. 전라남도 광주에서 대규모 민주화 시위가 일어나자 전두환은 계엄군을 보내 시민들과 학생들에게 총을 쏘며 폭력적으로 시위를 진압합니다. 분노한 시민들은 시민군을 만들어 군인들에게 대항했는데 이 사건이 5.18 민주화 운동입니다. 전두환 정부는 지역을 통제하고 방송을 장악해 이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정부와 계엄군은 시위를 이끌던 사람들이 모여있던 전라남도청을 공격했고 이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은 부당한 정권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시민들과 학생들의 의지를 보여주었고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발전에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또한 세계 여러 나라의 민주화 운동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전두환 정부 시기의 사회는 신문과 방송이 정부를 비판하지 못했고 국민들의 알 권리를 무시했습니다. 또한 정부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잡아가거나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1987년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던 박종철 군이 강제로 경찰에 끌려가 고문을 받다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어진 시위에서 대학생 이한열이 경찰이 발사한 최루탄에 머리를 맞고 사망하는 사건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시민들과 학생들은 전두환 정부의 독재를 반대하고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하며 전국 곳곳에서 시위를 벌였는데 이 사건이 6월 민주항쟁입니다. 6월 민주항쟁의 결과 여당 대표는 직선제를 포함한 민주화 요구를 받아들이겠다고 6.29 민주화 선언을 발표하게 됩니다. 6월 민주항쟁은 우리 사회 여러 분야에서 민주적인 제도를 만들고 그것을 실천해 나갈 수 있게 한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지방자치제는 6.29 민주화 선언에 따라 부활합니다. 1991년 지방의회가 구성되었고 1995년 지방의원 선거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치러지면서 지방자치제가 완전히 자리 잡게 됩니다. 지방자치제는 지역의 주민이 직접 선출한 대표가 지역의 일을 스스로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지방자치제를 실시해 주민들은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의견을 제시하고 대표들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다양한 문제를 민주적으로 해결합니다.
주민소환제란 주민이 직접 선출한 의원이나 단체장이 직무를 잘 수행하지 못했을 때 주민들이 투표로 그들을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오늘날 시민들은 사회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규모 집회에 참여하는 방법 외에 촛불 집회와 캠페인, 서명운동, 1인 시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합니다. 그 밖에도 선거나 투표에 참여하기, 신문이나 텔레비전,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공청회 참석, 정당이나 시민단체 가입 등으로 사회 공동의 문제를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1단원의 두 번째 소주제인 일상생활과 민주주의에서는 민주주의의 의미와 중요성, 민주적 의사결정의 원리를 일상생활 차원에서 이해하고 우리 생활과 민주주의의 관련성을 탐색해 보았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이러한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는 과정을 정치라고 합니다. 가정에서 집안일, 분담 문제로 가족회의를 하는 것, 학급에서 청소당번을 정하는 문제로 학급회의를 하는 것, 학교에서 전교학생 자치회 임원을 선출하기 위한 임원선거, 지역에서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회의를 하는 것도 정치 사례에 해당합니다. 옛날과 달리 오늘날에는 모든 사람이 신분이나 재산, 성별 등과 관계없이 사회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권리를 갖고 그 권리를 자유롭고 평등하게 행사하는 정치제도를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은 인간의 존엄, 자유, 평등입니다. 민주주의를 이루려면 모든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아야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구속받지 않고 자신의 의사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인정받아야 하며 신분, 재산, 인종 등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게 대우받아야 합니다. 민주선거의 4대 기본 원칙은 보통선거, 평등선거, 직접선거, 비밀선거입니다. 각각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생활 속에서 민주주의를 실천하기 위해 관용, 비판적 태도, 양보와 타협, 실천의 태도가 요구됩니다. 관용이란 나와 다른 의견을 인정하고 포용하는 태도를 의미하고 비판적 태도는 사실이나 의견의 옳고 그름을 따져 살펴보는 태도를 말합니다. 양보와 타협은 상대방에게 어떤 일을 배려하고 서로 협의하는 것을 의미하고 실천은 함께 결정한 일을 따르는 것입니다. 민주적 의사결정의 원리에는 대화와 토론을 통한 양보와 타협, 다수결의 원칙이 있습니다. 다수결의 원칙이란 다수의 의견이 소수의 의견보다 합리적일 것이라고 가정하고 다수의 의견을 채택하는 방법입니다.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쉽고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지만 소수의 의견도 존중해야 합니다. 소수의 의견도 존중해야 하는 까닭은 다수의 횡포로부터 소수의 의견을 보호하고 다수의 의견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민주적 의사결정의 원리에 따라 학교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살펴보았고 우리가 공동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참여하고 실천하려는 노력이 있을 때 변화는 찾아온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1단원의 세 번째 소주제인 민주정치의 원리와 국가기관의 역할에서는 국민주권과 권력분립이라는 민주정치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기관의 역할을 탐구하였으며 민주주의와 국민 생활의 관련성을 알아보았습니다. 국민주권이란 국민이 한 나라의 주인으로서 나라의 중요한 일을 스스로 결정하는 권리를 말하며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분명히 하고 이를 실현하려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법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 발전 과정에서 국민주권을 지키기 위한 노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국민은 주권을 지키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해왔으며 이러한 노력이 민주주의 발전에 큰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국민의 권리는 끊임없이 노력해야 얻을 수 있고 우리가 꼭 지켜내야 하는 소중한 것입니다. 국민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자세를 지녀야 할 것입니다. 국회에서는 법을 만드는 일을 하며 법을 고치거나 없애기도 합니다. 법을 만드는 일은 국회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국회에서는 예산안을 심의하여 확정하고 이미 사용된 예산을 검토합니다. 또 국회에서는 정부가 법에 따라 일을 잘하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국정감사를 합니다. 국회에서 하는 일은
우리의 일상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법에 따라 나라의 살림을 맡아 하는 곳입니다. 정부 조직에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국무총리와 여러 개의 부, 처, 청, 그리고 위원회가 있습니다. 대통령은 외국에 대해 우리나라를 대표하며 정부의 최고 책임자로 나라의 중요한 일을 결정합니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도와 각 부를 관리하고 대통령이 외국을 방문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일하지 못하면 대통령의 임무를 대신합니다. 각 부에서는 장관과 차관, 많은 공무원들이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국무회의는 행정부의 최고 심의 기관으로서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합니다.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주고 국민이 편리하고 행복한 생활을 하도록 해줍니다. 정부에서 하는 일은 우리의 일상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법원은 법에 따라 재판을 하는 곳입니다. 사람들은 다툼이 생기거나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재판으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법원에서는 사람들 사이의 다툼을 해결해주고 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을 처벌하며 개인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이에서 생긴 갈등을 해결해주는 일을 합니다. 공정한 재판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자 법원은 외부의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않아야 하며 법관은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는 특정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재판의 과정과 결과를 공개해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사건에 원칙적으로 3번까지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상심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과 관련된 다툼을 해결하는 일을 합니다.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지 또는 국가기관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는지를 판단하며 지위가 높은 공무원이 큰 잘못을 저질러 국회에서 파면을 요구하면 이를 심판하는 일도 합니다. 정부가 정당 해산을 요구하면 그 여부를 판단해 결정하기도 합니다. 법원에서 하는 일은 우리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한 사람이나 기관이 국가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권한을 모두 가진다면 그 권한을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잘못된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권력 분립은 국가기관이 권력을 나눠 가지고 서로 감시하는 민주정치의 원리입니다. 우리나라는 국가 권력을 국회, 정부, 법원이 나눠 맡는데 이를 삼권 분립이라고 합니다. 이는 한 기관이 국가의 중요한 일을 마음대로 처리할 수 없도록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게 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려는 것입니다. 전통시장과 대형 할인점 사이의 갈등을 국가기관이 나서서 해결하는 과정에서 대형 할인점의 휴무일이 정해졌습니다. 이처럼 국가기관이 하는 일은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국회, 정부, 법원 등의 국가기관은 국가의 주인인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려고 국가의 일을 나눠 맡아 서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합니다. 국민 주권과 권력 분립은 민주정치의 중요한 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4.19 혁명, 5.18 민주화 운동, 6월 민주항쟁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모든 국민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권리를 가지고 그 권리를 자유롭고 평등하게 행사하는 정치제도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법에 따라 나라의 살림을 맡아 하며 대통령을 중심으로 국무총리와 여러 개의 부, 처, 청 그리고 위원회가 있는 국가기관은 무엇일까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자 국가 권력을 국회, 정부, 법원이 나누어 가지고 서로 감시하는 민주정치의 원리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사람들 사이에 발생한 갈등과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해가는 과정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국가의 주인으로서의 권리가 국민에게 있다는 것으로
민주정치에서 이것은 헌법으로 보호하는 중요한 권리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영상을 멈추고 교과서 73쪽의 두 가지 활동을 스스로 해결해 봅시다. 더보기 1의 링크를 통해 74쪽 십자말 풀이 활동을 해결해 봅시다. 더보기 2의 영상을 시청하고 75쪽의 사고력 쑥쑥 활동을 해결해 봅시다. 더보기 3의 영상을 시청하고 76쪽의 의무투표제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정리하고 자신의 생각을 최종 의견에 작성합시다. 교과서 77쪽 투표율을 높이고 올바른 선거 문화를 만들기 위한 홍보물 만들기는 다음 미술 시간을 활용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단원에서 학습한 내용을 다양한 방법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단원에서 공부할 내용과 가게와 기업이 하는 일을 알아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